그러면 이어서 컴포넌트별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작성했던 코드는 저는 여기다가 넣어놨고 순서대로 테스트 시나리오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 닷뷰 파일을 열고요. 똑같아요. 이 템플릿 태그에 있는 부분을 싹 복사해서 템플릿 태그에다가 넣어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id 어트리뷰트를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id 어트리뷰트를 적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는 어차피 이 닷뷰 파일 안에는 템플릿 태그가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를 할 때는 이 view 컴포넌트는 이제 전역 단위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이러한 태그명으로 쓸 거고 얘가 인젝션 되는 부분이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고 우리가 데이터 옵션부터 이 메소드까지 있는 이 옵션 두 가지를 복사하면 되는 거겠죠. 그거를 복사해서 이 스크립트 태그에 있는 익스포트 문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포트 디폴트가 이 컴포넌트에 있는 객체를 다른 쪽에서 사용할 때 참조하게끔 쓸 거다라는 이제 선언문인 거고, 이 익스포트 디폴트로 리턴되는 객체의 내용을 토대로 뷰 인스턴스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뷰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 뷰 인스턴스를 쓰는 쪽에서는 어떠한 이름으로 얘를 참고할 거냐라는 것이 이 name이라는 이름의 옵션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 우리가 전역 단위 컴포넌트 개발할 때 이 첫 번째 파라미터로 왔던 이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게 실제로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할 때는 익스포트 디폴트 하는 이 객체 안에 name이라는 옵션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보면 이 메소드 부분에 이제 콘솔 로그 쪽에 이제 에러 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ESLint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Lint에서 이 콘솔 로그가 있으면은 워닝을 띄우게끔 돼 있어서, 근데 소스 코드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이렇게 콘솔 로그는 이렇게 일단은 넣어 두도록 할게요. 콘솔은 이렇게 돼도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라고 일단은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벤트 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벤트 버스를 우리가 아직 정의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버스.js를 하나 열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벤트 버스 소스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벤트 버스는 단 한 줄이었죠. 요 한 줄 스크립트였고, 스크립트를 여기다 넣을 건데 얘가 뷰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으니까, 이 뷰라는 객체를 쓰고 있으니까 뷰 라이브러리에서 얘를 임포트 하시면 돼요. 뷰를 가져올 거고, from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은 이제 뷰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거다 인 거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from 뒤에 오는 게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인 건데, 이 라이브러리를 쓸 때 뒤에 확장자명은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내가 있는 상대 경로 위치에 대한 경로명을 패스를 적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뷰처럼 이렇게 경로명 없이 프롬절에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노드 모듈스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왔던 것들은 이렇게 이름만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때는 얘는 노드 모듈스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가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경로명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컴포넌트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내가 정의한 JS 파일 혹은 컴포넌트일 때인 거고, 내가 뭐 이제 yan add 혹은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서 노드 모듈스에 있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가져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버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ES6를 쓸 거니까 이제 얘를 렛으로 쓸 수 있겠죠. 렛으로 쓸 수 있고, 이 이벤트 버스를 딴 쪽에서 쓸 거니까, 이 객체를 딴 쪽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얘를 익스포트 해야겠죠. 익스포트 객체 하나만 리턴할 거니까 익스포트 디폴트로 할 거고, 이벤트 버스를 리턴을 할 건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테스트 시나리오에 다시 와서 이 이벤트 버스 객체를 이제 써야 되잖아요. 이 컴포넌트에서 다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js 파일 혹은 노드 모듈수에 있는 기능을 내가 이 스크립트 내에서 쓰고 싶다. 딴 쪽에 있는 기능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임포트를 쓰게 되고, 이 임포트에 내가 가져올 이름은 이제 이벤트 버스라는 이름을 쓰겠죠. 이벤트 버스를 쓸 건데 어떠한 위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냐면은 이제 상대 경로를 적어줘야 되고, 여기에 아마 얘가 상위로 한번 나가야 되니까 경로명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벤트 버스 그리고 .js가 붙는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스타일은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스타일 태그는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테스트 시나리오가 끝났고, 두 번째로 가져올 부분이 테스트 시나리오가 끝났으니까 요걸 접으면 테스트 케이스 가져올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 요거를 복사해서 테스트 케이스 닷 뷰를 만들어 놓은 걸 열고, 여기에 div 태그를 넣고 스크립트 태그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 옵션부터 가져오고요. 요렇게 복사해서요. 데이터 옵션에 있는 것만 템플릿 밑에 있는 애들을 가져올 거고, 여기도 동일하게 콘솔 로그는 무시하고 이벤트 버스가 에러가 나는데 이벤트 버스 객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import 이벤트 버스 from의 전체 경로 상대의 경로를 적어주시면 되게 되죠. 그러면 이벤트 버스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요거 작업할 때 우리 이 소스 코드를 다 그 ES6 문법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한번 고쳐보면서 가죠. 데이터 옵션이 이렇게 펑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새로운 메소드 표기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죠. 여기도 메소드니까 이렇게 수정할 수 있었고요. 테스트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 케이스도 펑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했고 변경이 가능했고, 메소드 있는 부분도 이렇게 새로운 메소드 표기법, 여기도 새로운 메소드 표기법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ES6 문법으로 다 바꿔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끝났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순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네요. 그럼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싹 복사해서 내비게이션 닷 뷰를 열고요. 내비게이션 닷 뷰에 이렇게 넣어놓고 코드도 이제 싹 복사할게요. 데이터 옵션까지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고, ES6 문법대로 데이터 바꾸고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들도 다 바꾸고, 이벤트 버스가 또 에러가 나니까 요거 그냥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버스에 있는 거 복사해서 넣어 놓고요. 계속 이거의 이제 반복인 거죠. 이거의 이제 반복입니다. 네, 요거의 반복이고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실행, 테스트 익스큐션이죠. 테스트 익스큐션에 가서요. 익스큐션에 가서 요거 다시 템플릿 태그에 붙여놓고, 그리고 여기는 프롭스, 네,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실행에 있는 거 딱 스크립트 복사해서 스크립트 태그 밑에 붙여다 놓고 요렇게 이제 메소드 표기법 바꾸고요. 테스트 익스큐션에서는 이벤트 핸들러를 이벤트 버스를 쓴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별도로 임포트하는 건 없게 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실행했던 거, 그다음 테스트 히스토리도 템플릿 태그에 있는 거 싹 복사해서 테스트 히스토리에 들어가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다음에 스크립트 태그에 있는 것도 데이터 옵션만 있으니까 얘는 데이터 옵션만 싹 복사해서 싹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표기법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다 됐어요. 시나리오, 히스토리, 익스큐션, 케이스, 내비게이션까지. 그 다음에 이제 홈 컴포넌트 하나 남았겠죠. 홈 컴포넌트, 요거 닫고 접고, 네, 홈 컴포넌트에 있는 것도 쭉 복사해서 여기 홈 앱다 뷰에 가서 템플릿 코드에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스크립트에 있는 데이터 옵션부터 싹 복사해서 스크립트 태그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이 익스포트 디폴트를 아까 다 삭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네임은 이제 앱이란 이름으로 갈 거고, 여기에 이렇게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고, 메소드 표기법 다 바꾸고요. 펑션도 바꾸고, 여기는 이제 이벤트 버스를 쓰고 있으니까 이벤트 버스를 다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제가 컴포넌트를 한번 해가지고 컴포넌트 태그를 한번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소스 코드가 조금은 다르긴 하네요. 일단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대 경로니까 전 경로를 다시 바꿔야겠죠. 이건 지금 경로에 있는 걸 쓸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는 다 붙여넣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홈 컴포넌트까지 이제 작성이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 메인 뷰 인스턴스의 뉴 뷰의 스크립트 루트 태그 만드는 거, 아니 루트 컴포넌트 만드는 거는 이미 main.js를 만들면서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얘를 한번 이제 돌려봐야죠. 이제 얘를 돌릴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쇼컷을 통해서 바로 브라우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빌드해서 보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제 개발 중이니까 이 개발 중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 서버를 띄워서 그 개발 서버에다가 실제 우리가 빌드한 소스를 올려서 이제 확인해 보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변경을 띄워보기에 앞서서요. 소스 코드들을 잠깐 몇 개 좀 바꿔볼게요. 테스트 익스큐션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케밥 케이스로 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케밥 케이스로. 근데 요거 케밥 케이스로 쓸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테스트 케이스도 테스트 케이스 이렇게 그대로 적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디였을라나요? 저기 앱전뷰에도 내비게이션인데 얘를 제가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익스큐션하고 테스트 히스토리도 이제 저기 파스칼 케이스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익스큐션하고 테스트 히스토리.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제 개발 서버를 실행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는데, 일단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